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5%입니다. 어제 미국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저 기술적으로 보면 워낙 사실 뭐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미국장이요. 지금 7월달 그 6월 말부터 계속 반등을 주고 있었는데 어제 조금 빠졌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몇 개 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더 굵직굵직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닝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겁내실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스닥을 방송을 찍고 한 게 2월 달부터였을 거예요. 작년 말부터 조금 안 좋게 생각했고,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작년 말에 사실 많이 줄여놨었거든요. 레버리지는 뭐 작년 내내 이제 같이 쓰지 마라 말씀을 계속 들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식 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주식 꽤 오래 했는데 역대급이에요. 6개월 상반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역대급이고, 뉴스에도 뭐 국내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뭐 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2008년에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힘들었던 장세 또 지나고 나면 사실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6월달 그렇게 제가 물분도 토하고 별별 소리 다 하면서 힘들었었는데 뭐 잘 따라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나스닥이 그때도 지금 제가 줄을 꼬놓은 게 있어요. 아마 2월 달에도 아마 제가 방송 찍은 게 있을 거예요. 나스닥의 어떤 경착륙, 연착륙 확률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랑 비교했던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그 시황을 한 십몇 년 만에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처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번 찍었었어요. 개인적으로 2월 달에 몰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쯤이었거든요. 그때는 14,000 뭐 15,000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그때보다 이제 1,5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상당히 공포도 왔었고 시황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목들은 워낙 또 많이 박살났었고요. 많이 힘든 시기를 거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죠. 지난 건 지난 거고 잘 거쳐온 거고 앞으로 그다음에 현재 투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냥 분석만 하시면 돼요. 그냥 과거에 오래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투자라는 놈은 그래서 사람이 참 힘들죠. 사람이 투자를 할 때 투자 마인드가 참 힘들고 투자에서 수익 내기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본성의 문제, 본성의 문제. 사람의 본성이 투자랑 적합하지 않거든. 무서움을 피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이 투자란 놈은 무서울수록 더 들이대야 돼.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건 참 진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험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황 오늘 빨리 좀 해드릴게요. 워낙 좀 시간이 많이 긴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빨리 끝내야 된다 하지만 하다 보면 또 말이 또 많아져. 뭔가 말을 좀 많이 좀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은 조금 진짜 30분 내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대서 뭐 제 내용이 뭐 들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축약한 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내용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잘 맞아요. 자, 7월 양봉을 기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3주째 드리고 있죠. 다음 주가 이제 7월달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만 잘 거치면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7월 양봉이 나와요. 월봉 기준으로. 그죠? 월봉, 7월 월봉. 코스피인데요. 그 힘들었던 6월달 이 긴 연봉, 공포의 피날레가 지나고 이제 코스피도 지금 양봉이 떠 있죠. 물론 이게 마감이 잘 돼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FMC라든지 미국 굵직한 빅 이슈들이 있습니다. 은행들. 코스닥은 이미 양봉이 좀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주나 지난주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매매하는 게 표가 좀 나죠. 잘하든 못하든 수익 내야 될 거 아니냐. 저도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투자는 너무 확률이에요. 확률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을 만나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확률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지키고 서바이벌 하는 쪽으로 돌렸었고
어쨌든 요번에 근래 들어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7월 양봉이나 뭐가 달라지느냐? 투심이 좋아져요. 네, 수급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양봉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세 전환이라는 거는 항상 양봉으로 시작을 해요. 시세 꺾일 때는 음봉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기대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경제든 투자든 항상 심리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주도 잘 지나면 좋겠고요. 자, 하반기, 상반기도 상당히 위기였고 하반기에 숨 돌리기 국면이 아직 있지만 투심이 좀 좋아지고 뭐 매매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찐바닥은 사실 아니에요. 계속 약세장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베어리시, 베어리시 마켓,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라 말하죠 보통. 그 불마켓이 아니에요. 베어마켓 단기 반등 랠리 정도라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아직 21선이 뭐 쌍바닥이 안 나왔어요. 그런 면 같으면 절대 V자 반동이 아닌 올라갈수록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리스크가 뭐냐? 중국과 유럽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자체 뭐 가계부채야 뭐 수술하셔야 되고 부동산이나 부채 문제가 각국별로 상당히 큰 문제죠. 가장 크게 지금 불안한 부분이 사실 유럽이고 중국입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체크를 한다 말씀드렸고요. 겁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뭐 혹시나 안 좋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러시아가 가스관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죠. 러시아의 밥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은 되게 못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다고 하지만 2014년도인가요? 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차지할 때처럼 지금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는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유럽 쪽이 문제죠. 어쨌든 그 천연가스에 대한 이 지지도가 너무 높아요. 그동안 어떤 자유 어떤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전 이후에 너무 안이한 생각을 좀 가졌었죠. 그래서 유럽들이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러시아 가스에 뭐 지금 한 45% 정도 아마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게 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원전이다 돌린다 하지만 뭐 계획은 세웠더라고요. 2025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뭐 올해 말까지 어떻게 하겠다. 당장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에너지 대란이 올 수 있는 추운 겨울 가기 전에 여름과 가을 이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고비예요 사실. 또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정치적 부분 어떤 큰 정상끼리 만나서 풀어나가야 되는 국제 공조적인 부분이 계속 체크해야 될 우리는 투자를 하지만 정치도 같이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불안하고 찐바닥은 아직 안 나왔다 말씀드리는 대외적인 근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에 ECB 그 유럽 중앙은행이 그 7월 달에 제 예상은 25pp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0pp 인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경제가 50pp 0.5%로 인상하면 버틸 수 있을까? 안 될 텐데라는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보통 포워드 가이던스라 하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에 나와서 총재들이 나와서 이런 사정으로 이런 지표대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말을 해야 되는데 유럽은 사실 제가 조금 안 좋게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애들이 뭔가 근거 제시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망했잖아요. 얘들이 그죠? 망할 뻔하다 큰 유로 위기를 두 번이나 겪고 이번에 그 세 번째인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유로존은 십수개 국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독일이 가장 잘 살고 프랑스, 이탈리, 영국은 지금 빠졌잖아요. 오히려 영국은 도저히 못 있겠다 빠져나갔고 우리 그래서 걔들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그 뒤에 동유럽 국가라든지 못 사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유로존은 한 개로 묶어서 정책을 같이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든 정책이 각 나라의 상황이 다 다른데 그냥 균일하게 쓰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애들이 뒤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이 자꾸 터지면 이제 유로존이 같이 묶어서 어떤 공동 기금을 형성합니다. 이제 그 돈으로 애들한테 또 지급을 해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런 걸 십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높거나 유로화가 좀 안 좋아지면 그게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 ECB 금리가 지금 11년째 2011년 2008년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제로금리 만들고 난 다음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1년 만에 금리 상승이 처음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불안한 소비라든지 그 약한 기업 같은 것들 이런 쪽이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5% 올렸다는 게 야 얘들이 경제적으로 뭐 자신 있나? 사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환율 미친 듯이 달러만 달리고 있는 이제 달러 독재 체제, 킹 달러의 위험이 사실 조금 빠졌어요. 이것도 자꾸 보여드리면 달러가 제가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주말에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부터는 원자재가 좀 빠졌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문제다.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 했는데 이 달러가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번 주 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시장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달러를 잡고 있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지금 일본 엔이랑 유로 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뭐 일본에는 좀 약하죠. 아직 반등 못 주고 계속 약하고 이번 주에도 엔화는 구로다 일본 그 VOJ 총재가 나와서 계속 양적 완화하겠다 말을 하고 있어서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번 주에 그래도 유로 쪽은 반등을 좀 줬죠.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의 정시도 그렇고 금융이 조금 안정되었던 이번 주의 결과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는 계속 달러를 빠지는 걸 원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달러 강세를 원하는 요인이 일본이라든지 유로 같은 애들이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은 정책상, 유로는 사실 여전히 경제 불안상 강세가 나오기 쉽지 않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율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1,300원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별별 얘기 다 나왔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300 이상이라 무조건 나쁘다. 우리나라 폭망한다. 이런 거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돼. 확률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분석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게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딴 지표는 그냥 절대적으로 나쁘다 좋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 구간이 있어요. 근데 환율은 뭐냐? 양쪽을 다 봐야 되죠.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떨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 강하더라도 달러가 강하면 또 우리나라 떨어질 수 있어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그 경제 지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가장 어렵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단언하지 말고 뭐 지금 급을 주는 데가 많은데 지난주 이번 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면밀히 살펴볼 테니까 어쨌든 약달러를 바라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진 않다. 어쨌든 강달러가 조금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번 주 같은 장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되게 중요한 반도체 수출 국가죠. 그래서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이 봐야 된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반도체가 경기 민감 주기도 해요. 성장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반등을 좀 주다가 어제는 조금 빠졌어요. 어닝 시즌은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장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크던 변동성과 물론 비교는 안 될 거라 저는 봐요. 원자재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가도 지금 95불로 어제 끝났어요. 곡물이나 광물 여전히 뭐 안 좋게 얘기했지만 빨리 들어갔던 그 단기 수급들 있죠. 애들이 워낙 급등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빠져 있어서 광물이나 곡물들은 몇 개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뭐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안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가장 근본인 거죠. 원자재가 사실은 다시 안 올라오고 하면 사실 지금 그렇게 겁을 냈던 그런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여전히 하반기는 숨 돌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박한 것들이 움직이다가 좀 안정을 찾으면 사람들이 조금 안정을 찾잖아요. 심리적으로도요. 예상도 좀 편해집니다. 그런 면 때문에 지금 정시가 좀 왔다 갔다 해도 제가 조금 안정되게 보는 거예요. 하반기는 저는 여전히 종목 장세를 예상을 하고 제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대장주를 찾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장주를 예전처럼 몇십 프로도 좋지만 신고가 나는 것들 중에서 좀 남기든지 하면서 저희가 몇 배 정도 한 먹는 종목을 찾는 게 제 사실 개인적인 목표예요. 하반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다음주도 그렇고 계속 저는 진행할 거예요. 추천도 드릴 거고요.
자, 국가별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인데 어닝 시즌 지금 들어왔고 넷플릭스 되게 이번에도 사실 거의 뭐 90몇만 가입자 빠졌어요. 넷플릭스 많이 보시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많이 먹여 살리죠 사실. 뭐 잘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 K 드라마가 많아요. K 컬처.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1월 달부터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실적은 예상보다 선방했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은 좋던 하루였고요. 테슬라도 어쨌든 가격이 지금 뭐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뭐 거의 1억대 육박을 하거든요. 그 테슬라는 워낙 전기차에 또 팬들도 많고 그 제일 주행 모두도 사실 지금 구독으로 팔고 있는데 좀 살짝 단기적으로는 좀 막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워낙 좋기 때문에 테슬라도 많이 급등을 해서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근데 스냅이 좀 많이 망쳤죠. 어제 스냅이 30몇 프로 떨어졌어요. 인터넷 광고 찍고 이런 데인데 그래서 메타버스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나올 텐데 실적에 따라서 장이 좀 흔들린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나스닥은 제가 그때 말했던 만과 만천 사이, 요번에 저가는 1500 정도였잖아요. 지금 이제 12000 좀 안 되는 수준인데 하방 지지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주선 이게 12000 뭐 언저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2000 조금 초반 중반 정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미국 지수 보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O에는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이쪽이 사실 시장 심리를 많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나왔던 그래프들이 아까 말했던 2008년이나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주식에 대한 투심이나 공포 심리가 못지않다. 그 정도로 투심이 안 좋다.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주식에 반등을 주는 근거였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대중들의 항상 반대해서라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죠, 제가. 그 대중들이란 말은 돈 많고 부자한 그런 큰 돈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주식에 들어놓던 개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럽이 좀 불안하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호기롭게 금리 인상 50bp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살짝 강세를 주고 달러화가 약세를 주는 이번 주에 어떤 정시가 괜찮았던 걸 이끌었던 그런 원인이었는데, 유럽 경제는 계속 봐야 됩니다. 온갖 애들 다 모아놓고 같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뒤에서 끝단에서 문제가 생길 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롭게 물가에 안에 아세운 것처럼 계속 봐야 돼요. 에너지가 가장 취약하고요.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예전처럼 망하지만 마라, 어떤 뒷단에 내 디폴트만 되지 마라, 이게 사실 제 개인 희망이에요. 하반기. 자, 중국은 지금 크게 반등을 딴 나라가 반대로 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얘들도 사실 부동산이 좀 문제예요. 예, 부동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뉴스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방은행에 지금 일반 그 사람들한테 인출이 안 돼서 막 데모도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끄면서 가야 돼요.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처럼 숫자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때 엄청 거품이 많이 생겼었어요. 2015년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얘기가 7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주의 경제였으면 이미 터졌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누르고 어쨌든 지표라는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계획경제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잘 넘어가기 바라야죠, 사실. 중국, 유럽보다는 중국이 저는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뭔가 터지지 않아라. 작년 하반기 때 흥다 사태 터진 거 기억나시죠? 네, 흥다 사태. 에버그랑데인가? 네, 흥다 사태 부동산 회사인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합치면 그때 흥다보다 덜하다 이렇게 분석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유럽 다음으로 리스크를 제가 보면서 제가 경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찐바닥 말씀 못 드리는 까지까지. 하지만 뭐 최악의 국면은 지났고 종목 장세를 기대하니까 우리 매매는 크게 영향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오늘 2300포인트 지지 나왔고 전차군단 삼성전자, 현대차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 주 현대차에 대한 얘기 되게 좋게 나왔고 글로벌리 하게도 현대차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를 줘도 한 내년까지 보면 한 50%, 한 더블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어쨌든 돈 많은 분들, 시간 많은 분들은 오를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질 때 사놓는 거예요. 요번에도 제가 코스피 말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요거를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잖아요. 금요일 날도요. 뭐한 10%도 괜찮습니다. 뭐 지수 샀다고 무조건 이거 크게 먹어야 된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이 어떻게 크게 먹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뭐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올라가서 내년까지 보는 분들은 3전이 현대차 같은 기준, 현대차는 저는 뭐 조금 더 전자보다는 좋게 보는데 50에서 한 10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저는 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해서 뭐 이걸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중소형 종목 매매하는 것이 나는 낫다고 보니까요. 외인 수급은 이상하게 하여튼 7월달 들어서 뭐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것도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유동성 좋고 장난도 물론 치지만 연으로 20몇 조 30조씩 판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수급 분석해봐도 3년 동안 동학개미 운동 일어나고 코로나 때 이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때리고 있는 적이 없고 지금 7월달에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냉전 시대에 이모징이 가장 우수하고 미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외인도 사실은 그 50%가 미국계예요. 지금 보면 매달 뭐 중국계다, 미국계다, 유럽계다 막 나오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사실 외국계는 미국계 수급 보면 됩니다. 그게 MSCI 기준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비율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조금은 제가 환율과 함께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국뽕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수급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변화를 좀 말씀을 긍정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 좀 겁내지 마시고요. 1300 이상이라도 제가 볼 때는 1300 깨지고 1250만 가도 정신은 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1300 위에서는 아직 약간 경계를 하자, 그 정도입니다. 자, 코인도 똑같습니다. 나스닥 같이 올라왔고요. 비트코인이 그때 17,000K 그러니까 17,000달러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22만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었고 2만 1,000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주 나스닥 반등을 주니까 2만 3천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 2천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죠. 반등을 좀 주고 있고 말씀드리는 이제 우리 개별주 코인 관련은 어쨌든 빗썸이 또 M&A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신규 상장 한 개 됐고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위주로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 관련주가 제가 8,000원대 중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종목이 지금 중간주에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어쨌든 반등이 좀 될 거라 보고 갖고 있는 비중 홀딩 하시는 거고 대신에 더 늘리지는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장주나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테마가 되게 중요해요. 섹터와 테마가 되게 중요한데 뭐 성장이나 투자 실적을 보는 건 이제 섹터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수급이나 개별주로 등락이 좀 심한 거는 이제 테마라 명명을 합니다. 유행을 따라오는 테마, 좀 단기적이죠 섹터보다는. 어떤 시장 스토리랑 맞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와서 그걸 몇 배씩 만드는 기한이 얼마나 걸리느냐. 짧게 나오면 좋죠. 짧게 나오면 좋고 무조건 우리는 사실은 듣다 보면은 레버리지는 안 쓰고 돈에 안 쫓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종목을 좀 교체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엄청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팔고 나와서 또 딴 거 들어오는 거 사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 테마가 좋죠. 그래서 섹터보다는. 그죠?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셀바이오 오늘 잘 팔았잖아요. 그죠? 박셀바이오 진짜 오래 기다리셨고 3월달에 제가 초기 말씀드려서 5만원에서 4만원 사이를 계속 박스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지고 있는 팀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5만원 후반에 다 팔았어요. 다 팔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바이오는 그 박셀 말고도 박셀도 지금 또 관심을 또 가지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니야 애들이 아직까지.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여섯 개 보여요 사실.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대장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개별 바이오가 관심 테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메타버스는 작년 11월 달에 사실 꼭지를 쳤어요. 작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맥스트 뭐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미닉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신규로 막 IPO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적자 기업들이. 그래서 내가 보통 주위변 사람들한테 야 바이오 품 같다. NFT든 메타버스만 그냥 스치면 상한가 한다. 이게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지나오면 그때 꼭지였죠. 그리고 지금 한 반년 이상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메타버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전에는 보통 이런 테마가 돌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전기차도 그 테마가 한 5년에 걸쳐서 왔거든요. 2년에 3년에 한 번씩. 근데 지금은 이 정보통신이 너무 발달하고 정보를 너무 빨리 얻고 사람들도 공부를 되게 빨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테마 진짜 빨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메타버스가 다음에 지금 몇 개월 만에 반년 만에 다시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매매도 하고 있어요. 익절한 것도 있고 부양한 것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원전은 계속 유럽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익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건이 좀 약해졌죠. 제가 지금 많이 팔아드렸어요. 지금 비중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중을 줄이고 나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조금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테마들보다 다른 테마 재건 테마 종목보다 우리 테마가 제일 강해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 제일 적게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가 지금 또 장난을 치다 보니까 휴전 쉽게 안 하겠는데 규제 풀어주면 한 개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건 테마가 살짝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러시아가 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재건 테마 뜰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든 가스든 에너지 같은 거, 그 다음 전쟁의 키는 누가 들고 있느냐? 러시아가 들고 있어요. 절대 서방 세계가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애들은 무기 공급을 안 하면 끝낼 수 있다 말하지만 그 이념에 대한 문제잖아요. 미국 애들이 아니면 서방의 유럽들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유지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제가 봤을 땐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 대한 좀 양상에 대한 판단이 좀 바뀌면서 재건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에 돈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테마든 뭐든 뭐 돈만 집어넣으면 급등하겠지 절대 안 그래요. 돈 진짜 많이 들어갈수록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사실 감탄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건 테마는 조금 남은 거 잘 엑시트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도 또 괜찮아요. 자동차 종목들이 현대차가 원래 반등을 줬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괜찮게 나왔는데 예전에 좋았던 자동차 부품 좀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로 가잖아요. 그죠? 전기차로 가면 부품들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해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 내연기관 같던 그런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주장치 같은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럼 부품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는 거죠. 망하는 데 생기는 겁니다. 대신에 또 반대로 기회를 얻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 제가 3개, 5개 꼽아놓은 게 있는데 걔들이 또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또 대장 섹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공장에도 미국 세우고 있고 경기 민감하면서 성장주 테마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우리나라 가장 강점 갖고 있는 2차전지 제가 성일 하이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경쟁력 때문에 몇 주 못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받아서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만큼 넣었는데 이밖에 못 받아 아이고 나빠 절대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말했고 주식을 하는 모든 분이 말하는 게 뭐냐, 수익 나는 버릇을 들이는 겁니다. 수익 나는 버릇. 우리 보통 개미분 실패하는 것들은 손실 보니까 또 손실 보니까 현실은 나쁘니까 빨리 그냥 급해서 뭔가 큰 거를 바라고 더 급한 걸 찾다 보니까 더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수익을 보고 팔면 기본적으로 매매에 사실 여유가 생겨요. 가장 제가 말씀드린 여유 그죠? 여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정작 여유가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왜 너는 가짜 돈에 투자를 하고 있니? 이런 아이러니한 패러디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일 하이텍에서 돈이 이제 5만원 공모해서 한 주 받은 분도 사실 5만원 버는 거예요. 5만원 더블 나옵니다. 28일 상장되지 아침에 언급 드리겠지만 그냥 더블 정도 보고 뭐 상 붙어서 내가 다음에 상 땄다 뭐 따상상 먹어야지. 그런 생각 마세요. 없어도 돼. 이거 버려도 돼. 그냥 갖고 그냥 던져 놓을게.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수익 날 때는 신경 써야 됩니다. 단 얼마라도 그죠. 그래야 수익을 제대로 얻고 거기서 뭔가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5만원 공모가긴 한데 10만원 뭐 그때 13만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파시면 돼요. 그 수익 나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지 자꾸 팔라 그래? 그 신규 공모주도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좋은 거 있을 때 워낙 없잖아요. 다진 공모주들 다 처리하고 뭐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럴 때 공모하는 것들이 또 귀한 것들이 나와요. 뭐였죠? 리닛? 루닛이죠. 예, 루닛. 예, 바이오 AI 관련해서 지금 헬스케어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뭐 제가 아는데 말씀드렸지만 워낙 싸게 나와요. 예, 공모가 안 될 것 같아서 공모가를 깎는 거죠. 예, 깎는 거다 보니까 싸게 해서 매수 땡겨서 상 붙이고 다음 또 땡겨버리고 뭐 단타 치는 경우 있는데 당일날 그래 급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저희가 매수 드린 종목들이 신규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올해 장대기 안 좋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공모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공모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공모가들이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 물렸던 분들 빠지고 다시 싼 것들 중에서 돈이 들어와서 올리는 경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공모주라 보셔야 됩니다. 귀한 신규주라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잘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테마로. 그래서 계속 저희가 보는 겁니다. 대장주, 테마주를 찾자. 저는 하반기 대체 제 목표입니다. 매매 뜬 거 잠깐 볼게요. 이거 아직 제 관중에서 빼진 않았습니다. 관중 빼진 않았고요. 박셀바이오. 뭐 3월달에 제가 방송 찍은 것도 있으니까 이때죠. 예, 3만 밑에부터 매집 들어왔고 이때 6월달 좀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4만원 밑에서 4만원 초반에서 몇 번 계속 강조를 드렸죠. 사놔라, 없는 분들 맞춰놔라. 예, 매매를 했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7월달 장 좋을 때 요때 많이 팔았죠. 저희가 요때 그때 상 붙이고 요때 팔았죠. 5만원 이때 사실 제가 6만원 중후반을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였기 때문에 6만원 중반을 말씀드린 못 갔기 때문에 이때 팔았고 5만원 두 번에 팔았는데 그 다음날 물량이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죠. 네. 아직 6만원 초반 버티고 있는데 지금 쉽게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케이스는 내가 봤을 때는 유통 물량의 큰 부분을 이 메인 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약간 시세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뺐다가 개인들 급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제가 비주 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은 또 한 7만원, 7만 5천원 더 할 수 있거든요. 뭐 10% 20% 어디니까 그죠? 일단 잘 팔았고요 이번에.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죠. 우리 재건주나 이 개별 박셀바이오는 정말 우리 안 좋았던 5월달 6월달에 우리 포트를 유지해준 정말 고마운 녀석이었죠. 하지만 팔 때는 냉정해야 된다. 주식은 절대 정을 줄 필요 없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신으로 시작되는 거 있죠. 신으로 시작되는 거. 그 종목도 사실 우리 수익이 한 30% 났습니다. 중간에 조금 팔았는 것들은 뭐 한 20%대 판 것도 있지만 지금 한 30%대 제가 많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조금 빠졌습니다. 제가 쉬었다 간다 말씀드렸고 지금 팔고 뭐 절반 이하로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 제가 빠져서 다시 또 추매 드릴 수 있어요. 메타버스에 대한 스토리, 시장의 수급이 괜찮고 작년 말에 올라왔던 메타버스랑 달라요. 내가 명명하기로는 신메타버스입니다. 신메타버스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새로 사들인 종목이 있을 겁니다. 포로 시작하는 거, 포. 언뜻 들으면 공사장에 쓰는 그런 목재용인데 어쨌든 그것도 메타버스 종목이에요. 좀 올랐죠. 4월에 좀 올랐는데 매집은 꾸준히 들어와요. 근데 얘들도 하나 리스크는 뭐냐, 다음 주에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횟수 걸린 게 한 36만 주인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2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고전으로 약간 경계될 수 있으니까 목표방이 다음 주에 참 이게 목표가 다 달성이 되면 좋은데 저도 사실 바랍니다. 진짜 바라는데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또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욕심을 부리면 또 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시장 보면서 판단할게요. 안 되면 뭐 다음 주 하면 되잖아요. 정말 어쨌든 힘들게 기다려 주셨고 안 좋은 장세 잘 따라 주셔서 플러스 다 돌려놨습니다. 그죠? 이번에 플러스 돌려놓고 플러스 근처까지 온 방도 있는데 되게 사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 개인분이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번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도 기분이 좋으셔서 그랬겠지만 저랑 있는 동안에 뭐 집도 하나 장만했다, 주식으로 돈도 참 많이 벌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사실 마음이 사실 뭉클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많이 물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 때 기회가 와요, 그죠? 고생 뒤에 낙이 오고, 또 주식은 항상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서 이번에도 뭐 시장 잘 따라가서 좋은 중소형주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또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 보면서 다음 주에 대처를 할게요. 원전주도 하나 익절했습니다. 익절해서 말씀드릴게요. 집투하고 원전. 자, 이 종목은 제가 언제 샀더라? 샀다가 물렸는데 한번. 이때 샀나요? 그때 아마 종가로 들어갔다가 아니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게 좀 물려 있었어요. 평균 단가가 두 번 나눠 샀거든요. 그래서 36,000원대인가 35,000원대인가 그랬을 때 이 정도였는데 이때 팔았죠. 네, 다 팔았습니다. 그때 39,000원 넘었을 때 시초에 반 팔고 보니까 물량 나올 것 같아서 나머지 다 팔아드렸어요. 떨어지고 좀 조정 받고 있죠. 원전 테마는 이때도 뭐 수익 괜찮았어요. 뭐 내가 봤을 때는 잘 팔았습니다. 유럽이나 이쪽 때문에 원전 테마는 국내 정책도 그렇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딴 것들보다 이게 제일 나은데 얘들도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고 신규 종목이죠, 그죠? 신규주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흐름상 또 떨어지면 매수 대상 종목이 됩니다. 타이밍은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인 말씀드렸고, 그 자율주행 이쪽도 제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뭐 3만원대 못 팔고 지금 한 10% 정도 빠져 있는데 뭐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게, 보통 개인분들이 빠지면 더 사서 물타기만 하잖아요. 물타기 할 만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약한 거 굳이 물타기해서 대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영화 종목도 있죠. 영화도 지금 한산, 대성창투가 지금 대장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것도 사실 시장의 어떤 미묘한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영화 같으면 CJ CGV, 그 다음에 뉴, 쇼박스, 아니 롯데 쇼핑 정도까지 보잖아요. 그 대성창투는 사실 이게 지분 관련이 있어요. 예, 한산을 만든 그쪽하고 지분 관련 좀 있는 거지 실제로 영화 관련 아니고, 작년에 애들이 아마 드라마 때문에 떴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있었죠. 근데 끼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도 이게 종목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1,000원 중반에서 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저도 실컷 받고 개인들도 힘들게 하고, 이때 매집 좀 들어오면서 한산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게 테마입니다. 사실 돈을 올리고 스토리 만들어서 타이밍을 보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저도 어제 한번 드릴까 말까는 종목인데, 예, 올라가면 이게 5,000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뭐 10%, 뭐 한 7% 정도니까 뭐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지수가 좀 그렇기 때문에 현금 좀 확보할 필요 있었고, 뭐 대성창투는 관종이긴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게 싸니까 사는 거죠. 올라가면 안 삽니다. 하지만 영화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종목도 흐름 자체 괜찮기 때문에 올해 보시면 이제 코로나 종목도 추천 안 드리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강렬하거나 뭐 치사율, 그 다음에 중증률이 높지 않고 시장에서 돈들이 제일 빠른데 리오프닝 종목들, 특히나 영화나 공연 관련주들이 안 빠져요. 엔터도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엔터나 영화주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 테마, 이쪽 테마 진단키트들은 위험해요. 사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죠. 개인적으로 봐도 목요일에 매물 좀 많이 맞았고요. 어제 반등 좀 줬는데 코로나 관련 주들은 파시고 비중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제가 좀 오늘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시장이 실적 발표가 있고 어닝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만큼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크는 제가 감안을 하되 뭐 종목 장세는 이어질 거라 저는 보고 있고, 현금 비율 적절히 가져가면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수와 대형주, 그래서 이번 저점 매수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올라가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수랑 대형주는 큰 돈 있는 분들이 그냥 자산을 좀 지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은행보다 나은 거. 근데 지금 채권 쪽에 지금 돈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가고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방향이고요.
좋은 우량회사 같은 현대차도 채권 얼마 전에 몇백억 발행했거든요. 금리가 4% 초반이에요. 우리는 야 4% 초반 얼마 안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돈 많은 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안전하게 몇백억 몇천억 넣어서 4% 받으셨으면 무조건 땡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 정시랑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시를 보고 미국 금리를 보면 얼마 전에 미국 10년물 금리 10년 놔두고 받을 수 있는 금리가 3.4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2.8%까지 빠졌어요. 결론은 정시에 좋은 겁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고 하향 안정화되고 미리 터졌던 채권이 돈이 들어와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주식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제가 말씀드리는 안정화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형주가 올랐을 때 안 올라다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좀 오르고 있어요. 아직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종목 장세의 가능성을 보는데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자, 신고가 종목에서 분명히 대장주가 나옵니다. 신고가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했던 것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신고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고가 나면 일부분을 남기고 그냥 홀딩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 신고가는 어디 가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매매 종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이클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면 잘 거치시고 잘 버티신 분들은 또 좋은 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주말 잘 쉬시고 이제는 조금 마음을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면 수익률 면에서 뭐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지겠나 싶어요. 뭐 사고 칠 애들 몇 개 있긴 한데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주말 푹 리프레시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분 좋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